껌을 마지막으로 씹은 적이 언제세요? 저는 한참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껌을 씹어왔습니다. 흡연 후에, 졸려서,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도 씹고, 장관도 씹고, 축구 감독도 씹습니다. 인간은 원래 무언가를 입에 넣고 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행위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해준다는 연구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뭔가 씹을 만한 게 있으면 관성적으로 씹어왔던 게 인간인데 이제는 이런 거 안 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젤리가 대신하기 시작했고요. 이유가 뭘까요? 껌이라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껌 팔아서 거대 기업이 된 롯데. 경품 추첨 클래스도 다릅니다. 껌 사면 외제차 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아무튼 롯데가 나중엔 전설의 자일리토를 만들면서 껌의 부흥기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껌 시장에서 독보적인 이 롯데도 요즘 같은 상황에선 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껌을 왜 씹지 않을까? 업계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는데 재밌는 거는 서로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나긴 한국 껌 시장 중에서도요, 단물만 딱 뽑아서 가져왔고요. 왜 껌이 팔리지 않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껌의 몰락입니다. 껌이 처음 등장한 건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백 수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껌이 상품화가 됐던 그 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껌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으로 나온 건 1860년대부터입니다. 치클이란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멕시코에서 자라는 치클 나무의 수액인데요. 이 수액을 굳히면 탄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고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토마스 애덤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실패를 합니다. 탄성이 약간 생기긴 해도 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을 그냥 버리지는 않았고요. 벼랑간 껌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당시 껌이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던 중이었는데 식감이 영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치클은 말랑말랑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감초나 과일향을 첨가해서 내놨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걸 보고 치클을 베이스로 해서 껌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꾸준하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더니 군대 보급품으로까지 납품됩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가는 지역마다 껌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한국도 이렇게 껌이 들어왔어요. 해방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껌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당귀나 칡뿌리, 감초 같은 걸 껌처럼 씹긴 했는데요. 단맛이 나긴 하지만은 진짜 껌은 질감과 맛, 향에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 껌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요 확인했으니 상품으로도 나와줘야겠죠. 이게 만드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덤벼든 곳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동양제과, 혜태제과, 동성제과, 이 세 곳이 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치클 수액을 한국에선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소나무 수액인 송진으로 껌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냄새도 식감도 영 별로인 거죠. 게다가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품질도 그닥이었고요. 국내 업체들이 미국 껌에 계속 밀리던 와중인 1958년 일본에서 껌의 왕이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바로 롯데. 롯데가 껌으로 시작한 곳인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때 롯데 껌의 위상이 진짜 남다르긴 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당시 공무원이었던 동생 신철호 씨를 일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150만 원, 지금으로 치자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줬어요. 이 돈으로 한국 롯데를 차리고 네가 한번 경영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본인과 훗날 농심을 차리는 신춘호 회장이 이사로 경영을 보조하면서 삼형제가 회사를 꾸려나갑니다. 당연히 나오자마자 롯데껌은 잘 팔렸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긴 했지만은 재료를 구하거나 생산한 것까지 거의 다 일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질 좋은 껌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다 정부가 뜻하지 않게 도움까지 줍니다.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수입 상품의 유통을 금지했는데 여기에 껌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치만은 마냥 잘 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롯데껌도 롤러코스터를 참 많이 타는데요. 이때쯤 사건 하나가 터져요. 한국 롯데의 경영을 맡았던 신철호 씨가 롯데화학공업을 따로 세우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이 일로 형제가 소송전을 시작하고 신철호 씨가 구속되면서 회사가 공중분해됐죠. 물론 67년에 신격호 회장이 직접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 정상화되긴 했지만요. 롯데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이 시장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혜태제과. 처음엔 많이 미흡했지만 나중에 설비도 들여오고 일본에서 장비도 가져오면서 기술력이 많이 늘었어요. 시가껌과 셀럽 민트껌, 이 두 껌이 혜태제과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제품이었는데요. 시가껌은 이게 담배처럼 생겨서 애들이 장난치기에 딱 좋죠. 혜태가 이걸 알고 기묘한 광고를 하나 내놓기도 합니다.
아빠도 나도. 요즘엔 이런 광고 나오면 난리 나죠. 아무튼 당시에는 지역 도소매상들이 이 건 받겠다고 새벽부터 혜태제과 앞에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미군들이 즐겨 피우던 담배 브랜드인 셀렘을 따온 셀렘 민트껌까지 성공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껌이 진짜 담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긴 하거든요. 혜태가 슬슬 존재감을 뽐내던 이때 직접 경영체제로 출범한 롯데는 애가 달았겠죠. 저 자리 원래 우리 자리였거든요. 그럼 롯데는 이때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일단 상품이 좋아야 하니까 원재료에 힘을 좀 줍니다. 당시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껌 제조업체들이 치클이 아닌 합성 곰으로 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롯데는 다시 치클껌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68년 롯데그린, 스피아민트 같은 껌을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싹 한번 정리해줍니다. 이제 제품은 준비됐으니까 마케팅으로 굳히기를 해야겠죠? 이때 롯데가 대기업은 대기업이구나 싶은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롯데껌 포장지를 모아서 보내주면 추첨권을 주는데 1등 상품이 무려 코로나. 이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1등에겐 코로나 자동차를 주는 초호화 이벤트를 냈어요. 그것도 무려 5개월이나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냐면 당시 롯데제과가 껌만으로 매출 3억 8천만 원을 찍습니다. 껌 하나에 당시 2원, 5원 하던 때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운 거죠. 여기서 재미 본 롯데가 이번엔 국산도 아닌 외제차 피아트 10대를 걸고 다시 경품 행사를 하기도 했죠. 아까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었던 건 엄청난 이슈였어요. 당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단 15만 대, 주로 상류층들이 타고 다녔죠. 지금으로 치면 껌을 샀는데 포르쉐를 준 격입니다. 이런 초호화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 껌이란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과업계에서 껌은 이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유명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약 15% 정도인데요. 70년대의 껌 이익률은 무려 25%나 됐거든요. 이 정도면 애플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률이죠. 롯데가 괜히 껌 팔아서 거대 기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롯데껌 매출에 날개를 달았던 광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입한 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껌 하면 롯데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롯데가 부활하는 동안 혜태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주력 상품이었던 시가껌이 너무 담배같이 생겼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거든요. 대신 은단껌, 아카시아껌 같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성적을 내긴 합니다. 성별로 타겟을 나눠서 신제품을 출시한 건데요. 이런 방식은 롯데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남성용 제품에서만큼은 롯데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혜태껌만의 정체성을 다져나갔죠. 그리고 껌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던 엄청난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일리톨. 지금도 차나 사무실 책상에 상시로 구비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제품 이름이긴 하지만요, 원래는 천연 감미료 이름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 자일리톨을 쓰긴 했어요. 롯데, 혜태, 오리온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자일리톨을 쓰면서 무설탕 껌을 출시했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꿉니다.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을 상품 전면에다 걸고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기능성 껌으로 포지셔닝한 거죠. 이건 무설탕에다가 충치 예방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일리톨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97년에 자일리톨 F란 이름으로 꽤 비싼 가격에 출시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외환위기가 오면서 이런 프리미엄 껌은 도저히 팔리지가 않게 된 거죠. 결국 철수했지만은 상황이 좀 진정된 뒤인 2000년 5월 상품을 리뉴얼해서 자일리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나죠. 핀란드산 자작나무에서 얻은 자일리톨, 충치 예방, 대한치과협회 인증, 이런 카피로 치아 건강에 좋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했고요. 진짜 엄청난 인기였어요. 95년 껌 시장이 약 1,500억 원 규모였는데요. 2002년 자일리톨 껌 하나만 매출이 무려 1,800억 원. 덕분에 2003년에는 껌 시장 전체 규모가 5천억 원까지 찍으면서 고점을 달립니다. 이렇게 껌의 전성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이젠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껌의 시대는 많이 저물었거든요.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던 껌 시장은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껌 시장의 규모는 약 2,400억 원, 반토막이 났죠?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언제 껌을 씹은 건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껌 판매량을 보면 4%가 감소했고 미국 시장만 보자면 23%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엔 전 세계 판매량에서 14%가 빠졌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국, 유럽, 일본, 또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껌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는 건 업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찾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껌이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업계에서 생각하는 껌이 안 팔리는 이유, 첫 번째, 간단히 말하면 시대가 변했다 이겁니다. 껌의 주 소비자
유저층은 주로 베이비붐 세대였고 이 세대들이 껌을 씹을 때는 일종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반항, 저항, 자유로, 젊음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다 지났다 이거죠. 두 번째, 껌에 들어가는 인공성분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천연 재료를 강조하는 시대에 인공성분이 웬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좀 잘못된 추측 같긴 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인공성분이 들어간 젤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껌은 이윤이 높은 상품이고 500원, 1000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쉬운 계산대 앞에 주로 배치합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바구니에 넣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면 젤리나 사탕도 똑같이 팔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번째, 귀찮다. 껌 단물이나 향은 대략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요, 이걸 턱 아프게 계속 씹고 있다는 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입냄새가 문제면은 민트 사탕을 먹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씹고 있어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씹기가 불편해서 그렇다, 야외 활동이 줄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건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껌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안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참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스타그래머블 하지 않습니다. 껌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 SNS가 탄생하던 때입니다. 사탕이나 젤리는 컬러나 모양도 다양하죠. 그런데 껌은 뭔가 비주얼적인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긴 막대기, 돌멩이 모양, 간식으로 먹기에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자담배의 성장입니다. 혜태가 껌 시장에서 본격적인 두각을 드러냈던 상품들이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껌과 담배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전엔 담배를 사는 사람이 껌도 같이 사기도 했었거든요. 금연을 위해서 껌을 씹는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전자담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냄새가 덜 나는 건 물론이고 파인애플 맛, 딸기 맛, 뭐 이런 향료를 넣은 액상이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흡연자들이 껌을 씹어야 할 이유도 줄어든 거죠. 이것들도 물론 제 추정일 뿐이긴 합니다. 이렇게 껌이 안 팔리는 이유를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껌이 안 팔리는 이유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껌이 몰락한 자리에 냅다 치고 올라온 상품 있죠. 껌처럼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훨씬 더 진하고 강한 맛의 간식. 껌처럼 씹다 뱉어도 되지 않아서 편한데 예쁘기까지 합니다. 독일산 곰으로 대표되는 이 젤리. 이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린 걸로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